네, 이번 시간에는 국외음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국외음이 아니었던 것이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하겠죠? 맞죠? 우리나라의 국외음은 도대체 무엇이 있냐? 이렇게 보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국외음화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외음은 영국의 음과 경국의 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국의 할 때 이 경은 딱딱할 경자를 의미하죠. 동맥경화 할 때 이 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경국에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딱딱한 부분을 경국에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연국입니다. 연국에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한 부분을 연국의 음이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손으로 입천장을 만져보았을 때 잇몸 바로 뒤쪽은 딱딱합니다. 뼈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깊숙이 손을 집어넣게 되면 물렁물렁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연국외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국외음화는 그러면 도대체 연국외음화를 말하는 거냐, 경국외음화를 말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경국외음화입니다. 따지고 보면, 즉 우리나라 경국의 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책에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윗잇몸과 잇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두 입술이 양순음입니다. 이게 양순음. 두 입술을 한자로 하면 입술 순자입니다. 윗잇몸과 혀끝, 이거는 치조음입니다. 이빨과 이빨 도와주는 잇몸. 이거를 잇몸 쪽에서 형성되는 것을 치조음이라고, 센이첨장이라고 그러죠. 센이첨장이 바로 뭐냐면 경국입니다. 이게 바로 경국의 음이죠. 그 다음 여린 이첨장이 연국의 음입니다. 그리고 목청소리가 후음이죠. 그래서 결국 국의 음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국의 음에 해당됩니다. 즉 지읒, 치읒, 쌍지읒이 아닌 다른 요소가 지읒, 쌍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경국외음화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텐데 왜 국외음화라고 굳이 명칭을 붙였나요?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바뀌었습니다.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떠한 자음들이 지읒, 쌍지읒, 치읒인 경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냐? 얘네들이 바뀔 수 있냐? 못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거는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디귿, 쌍디귿, 티읒. 얘네가 결국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는 뭔가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윗잇몸, 즉 치조와 경국에는 결국 발음되는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다른 자음들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알겠죠?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이 즉 디귿, 쌍디귿, 티귿이 지읒, 쌍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여기 보면 근데 쌤, 쌍디귿은 왜 없냐?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우리 쌍디귿으로 되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티귿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이나 반모음 제이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와 결합하면 각각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즉 무슨 말이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고 티읒이 치읒으로 바뀐다. 언제? 이 모음 때문에. 적용 환경은 이 모음 혹은 반모음 제이, 이나 반모음 제이 때문에 이 디귿이 지읒으로,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적용 환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입력형이라 그런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왜 도대체 이렇게 바뀌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디귿이, 이게 D는 G로 바뀔 수밖에 없나요? 마디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냐, 이거를 살펴보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음 체계를 한번 더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모음 체계는 단모음 체계는 이에 에, 위외, 그 다음에 아, 우오, 이게 우리나라 단모음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 모음이
이 모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발음되는 게 반모음 J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입천장이라고 치면. 근데 혀 끝이 이 모음보다 높을 땐 반모음 J이고, 근데 만약에 혀 끝이 이 위에 닿게 되면 자음이 형성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혀 끝이 여기 닿는 순간 그 공기가 나오면서 기류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여기 닿으면 자음이 형성되겠죠. 그럼 이 모음 위에 있는 자음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자음이 지읒, 쌍지읒, 치읒과 같은 경구 센 입천장 즉 경국의 음입니다. 알겠죠? 즉 이 모음에서 혀를 좀 더 올리게 되면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를 발음하면 이게 이가 좀 더 위에서 발음되니까 이 자음 디귿을 경국의 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디귿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디서 발음되냐면 치조인데 이 모음이 어디서 발음되는지 혀의 위치를 보면 이 모음과 제이는 경국의 쪽에서 발음됩니다. 경국의 쪽에서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귿 치조음을 경국의 음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이 모음과 제이 반모음 이 두 개가 이제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화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는데 이나 제이가 발음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반모음 이나 제이는 그 혀의 끝의 위치를 보면 경국의 쪽에서 발음이 됩니다. 경국의 쪽에서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디귿이라는 자음을 경국의 쪽으로 당겨주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경국에서 발음되니까 좀 더 우리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해되죠?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이것만 이해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어떤 몸체계 표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이게 경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과 제이가 이쪽에서 발음되거든요, 다. 근데 혀가 안 닿을 때는 이 모음, 그리고 혀가 거의 닿을랑 말랑할 때는 반모음 제이. 닿게 되면 지읒, 치읒이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 디 이렇게 되면은 이 디귿은 치조음인데 얘랑 같은 위치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는 보면 마디. 내가 집에서 마디다. 이거는 일단 연음에 의해서 마디가 되고 음운 현상에 의해서 구개음어에서 마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이 크다. 아, 우리 집 밭이 매우 커. 밭이 이렇게 되겠죠. 연음은 음운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티귿이 일로 이동합니다. 연음. 그다음 이게 음운 현상에 의해서 밭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밭이. 그럼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음이라는 게 이 모음이 발음되는 위치가 경국의 쪽이기 때문에 이 자음 티귿을 경국의 치읓으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음 체계표 및 모음 체계표를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숙지하고 있어야지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예외적 현상들 그리고 사례들을 분석하는데 편리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부계음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동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동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거에 의해서 앞에 게 바뀌죠. 그래서 역행입니다. 역행. 근데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 아니니까 부분 동화겠죠. 근데 붙어 있을 때만 발생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분이면서 직접 동화입니다. 직접. 이렇게 구개음화는 이렇게 동화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교체에서 해야 될 거 경음화 현상입니다. 경음화 현상은 자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